뉴욕 증시가 정말 오랜만에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하루였습니다.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발표될 PC 가격 지수에 대비해서 조금 잠잠한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는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반도체주에 대한 조금 흔들림이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웃돌긴 했지만 가이던스 쪽에서 약간의 부진한 모습이 나오면서 일단은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있었던 뉴욕 증시 분위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초록불, 즉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폭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습니다. 다우존스가 0.04% 강보한 마감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5%가량, 그리고 0.16%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꽤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엔비디아가 장중에 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같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분위기도 나왔는데요. 엔비디아가 소폭 상승에 성공하면서 S&P 500 지수도 빨간불을 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대체로 오른 가운데 하락한 종목들도 눈에 띄기는 했는데요.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0.27%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애플 2%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젠블렛이 애플이 안드로이드와의 AI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본다면서 목표 주가 260달러로 제시하면서 애플의 훈풍이 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장중에는 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하루 만에 상승세가 꺾이나 싶었는데요. 0.25%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주총회가 열렸었죠. 이 자리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그래도 젠슨 왕 CEO, 우리의 칩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경제성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어서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0.11% 약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메타가 0.5% 강세, 아마존은 4% 가까이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아마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 둔화 추세에 접어들었던 이 AWS가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에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비용 절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도 시장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4.8%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리비안이 훈풍을 탄 것과 영향을 받기도 했고, 또한 스티펠이 매수 의견으로 테슬라에 대한 커버를 시작하자 주가의 호재로 작용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모델 3, 모델 Y 업그레이드와 함께 차후 생산될 모델 2에 대한 기대감 지금 반영해야 된다라고 스티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마이크론의 실적도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은 반도체계의 풍향계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장 빠르게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을 텐데요. 일단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좋았습니다.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거래에서는 지금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외 거래 움직임 함께 보실까요? 장중에는 꽤 많은 급락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지금은 3%대의 하락세로 조금 낙폭을 줄이는 모습 나타나기는 했는데요. 지금 마이크론이 AI 열풍에 같이 올라타서 함께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던 만큼 예상치에 부합하는 가이던스만으로는 좀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장의 특징주 3가지 꼽아봤습니다. 일단 리비안 전거래일에 이어서 밤사이에도 23%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폭스바겐이 투자한 것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이번 폭스바겐의 투자가 리비안에게는 턴어라운드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페덱스도 15.5%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22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주당 순이익 5.4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에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페덱스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한편 리비안과 페덱스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니까 전기차 전반에 그리고 UPS 등 다른 물류회사, 운송회사 전반에도 훈풍이 분 모습들 수요일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풀 보고자 합니다. 17%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가전제품 판매업체죠.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보쉬가 인수 제한을 검토 중이다라는 로이터 보도에 주가 상승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국채금리 수요일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2년물과 10년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에 조금은 장중 하방 압력이 가해졌던 원인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2년물 국채금리 4.745%까지 올라와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4.2%대에서 저희가 며칠 동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4.3%로 올라오는 모습, 다시금 국채금리가 조금씩 오르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원유 재고가 깜짝 증가했다라는 보도에 국제유가는 좀 하락하는 분위기가 보였었는데요. 결국에는 그래도 소폭 오른 채 마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배럴당 80달러 선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국제 금값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93%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지 함께 들어보시죠. When we look at the trading action today, I think markets are really in a holding pattern. We received some economic data today, nothing that was really earth-shattering. I think really most people are waiting in anticipation of Friday's inflation report. And so we've seen the last couple of days, there's been some volatility, some movement beneath the surface, but I think today is really a resting day more broadly. So Friday's inflation report, we're going to receive th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this is the Fed's preferred inflation measure. We're looking at the core PCE, so that excludes food and energy prices. By the time we get this monthly data print, we already have the consumer price index and producer price index to inform our view and our expectations. So you don't normally see a whole lot of surprise with this data point. So the market is expecting the month-over-month inflation print for core PCE to be up about 0.1%. If so, that's going to be the lowest print all year. On a year-over-year basis, inflation could be at about 2.6%, so the lowest in a few years. So this is expected to be a very Fed-friendly inflation report. As I said, I don't expect a whole lot of reaction or surprise, but I think it's really just going to lend more support to the Fed, who is really just hoping to see some additional evidence of disinflation in the economy. 네, 간밤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오늘 나름 빅데이라면 빅데이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의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오늘 시장 외에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됐죠. 3분기 매출액은 6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68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도 81% 증가분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7억 1,900만 달러로 흑자 정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세계 3위권에 들어가는 디램 업체인 만큼 AI 수요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시장의 반응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도 마이크론의 오늘 실적 굉장히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적 발표 전에도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랐었습니다. 이 낙관을 근거로는 디램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AI 서버에 사용되는 HBM은 올해 생산분과 내년도 생산분까지 이미 매진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AI 칩에 들어가는 HBM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사상 최고의 수요 성장을 보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이를 놓고 JP모건은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 사이클 초기 구간에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엔비디아의 신형 GPU 출시에 맞춰서 D램과 낸드 플래시 그리고 HBM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또 호황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기 안에서 직접적으로 큰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게 바로 D램 업체 마이크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월가에서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울프 리서치 같은 경우는 주가를 150달러에서 200달러 선까지 높이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도 올해 들어서 주가는 60% 넘게 급등을 해준 상황이고 지난 1년 기준으로도 100% 넘는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실적 발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3%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안에서 확인해볼 이슈는 마이크론만 있진 않죠. 오늘 엔비디아 소식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가 있었고요. 젠슨 황 CEO는 여전히 엔비디아 칩에 대한 자신감을 어김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이번 엔비디아 주주총회에서는 이 이사들의 후보 12명이 모두 승인이 됐고요. 그리고 임원들에 대한 보상 계획안도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이로써 젠슨 황 CEO는 올해 3,400만 달러 규모의 보수를 받게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도 60%가 인상된 규모고요. 일단 젠슨 황 CEO는 이 경쟁사의 칩이 저렴할 수는 있지만 엔비디아의 칩은 성능 그리고 운영 비용을 고려할 때 훨씬 더 경쟁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경쟁사들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엔비디아가 이미 게임 중심의 회사에서 데이터 센터 중심의 회사로 변신했다라는 점을 앞세워서 시장 지배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설명했는데요. 그에 대한 일환으로 엔비디아는 산업용 로봇과 같은 새로운 AI 시장 창출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컴퓨터 제조업체 그리고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젠슨 황 CEO는 이 AI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이 단순한 칩이 아니라 플랫폼의 이름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엔비디아가 단순히 GPU 칩 공급업체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처럼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반도체 공급 대비 수요가 넘쳐서 충분히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고객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날 주주총회가 있었지만 이 주총 내용이나 이 젠슨 황 CEO의 발언을 놓고 봤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은 없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나름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강보합권의 마무리가 됐었고요. 오늘 마이크론과 엔비디아의 실적이 우리 엔비디아의 소식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보여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오늘 또 주목해볼 종목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될 텐데 시가총액 창사 이래 처음으로 2조 달러 돌파했습니다. 94년도에 창사를 했으니까 30년 만에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달성해준 건데요. 아마존 또한 AI에 대한 열풍의 수혜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나름 강하게 올랐던 게 아마존인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주가는 2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현재는 5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바로 위에 있는 알파벳과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지금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죠. 다른 거대 기술 기업 경쟁사들의 AI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지난 4월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서안에서 앞으로 수년간 AI가 회사의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AI의 상당 부분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 구축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자체적으로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라이벌로 평가받고 있는 AI 스타트업이죠. 엔스로픽에 40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고요. 지난해 11월에는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투자들을 단행하면서 AI 관련주로도 아마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장중에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종목들 가운데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건 다름 아닌 리비안이었죠. 어제 소식이 전해졌었고 시간 외에서도 이미 급등을 했지만 장중에 해당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내장에서도 리비안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의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가격 변동성이 포착이 된 만큼 계속해서 해당 소식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50% 급등을 했고 오늘 장중에는 20% 넘는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7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앞으로 함께 전기차 모델을 공동 개발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두 자동차 제조업체 모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전기차 아키텍처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차세대 차량 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을 갖춘 강력한 전기차 업체로 부상하는 한편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이번 사건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폭스바겐 역시 장기 성장에 필요한 전기차 기술 확보, 또 미국 시장에 필요한 픽업 트럭과 SUV 라인 강화로 시너지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시각에서는 일부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의 자본 지출과 연구개발이 2018년 이후 13%라는 완고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우려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일단 리비안은 한때 테슬라의 대항마로 주목받으면서 시장에서 반짝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만 전기차 수요 감소와 높은 금리 등의 영향으로 분기 손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소식으로 다시 한번 전기차 업계 안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해당 소식으로 테슬라부터 관련주들도 일제히 오름폭을 오늘 장중에 키워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간밤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가격은 출렁였습니다. 6만 1,000달러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이번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정부였고요. 지난주에는 독일 정부에서 비트코인의 물량을 거래소로 이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6만 달러 선까지 가격이 밀리기도 했는데 간밤에는 미국 정부가 2억 4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 이체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거래소로 물량을 이체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매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매도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요. 해당 소식이 전해진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6만 2천에서 6만 1,000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피트 신규 주택 판매 발표입니다. 이게 진짜 뭐 아들 딸 미국 유학 보낸 부모라면 이럴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보느라고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지금 방송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 지금 CEO 또 그 뒤에 어닝 콜하잖아요. 진짜 옛날에 그 2차 대전 시절의 전화처럼 정말 그 시대 전화를 쓰는지 전화가 그 시대 영화 옛날에 흑백 영화 시절의 그 통화 소리잖아요. 지금 아직도 Q&A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게 지금 무슨 정말 미국 유학 보낸 아들 딸 중간고사 결과 발표 보는 부모님 심정도 아니고 지금 미국 증시 보고 왜 이러고 있는지 서학개미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이거 잠 언제 자세요?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도 하시는 거 아니야 또? 이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고 어닝콜 또 1시간 Q&A까지 하고 이거 지금 시간에까지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 실적 발표 좋게 나왔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시간에 하락하니까 또 이제 거기서 CEO가 Q&A에서 애널리스트 질문에 뭔가 되게 장밋빛 답변을 내놓으면은 또 거기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또. 또 그러니까 완전 시시각각 변하는 그거를 지금 보려고 지금 전부 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에 한 몇십만 명 될걸요? 지금 이러신 분들이. 자, 적당히 지금 잠도 주무시면서 하고요. 저는 이거를 하려고 지금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몇 시간째 깨어있는 겁니까, 지금? 거의 10시간째 깨어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신규 주택 판매는 일찍 나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장후에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거죠. 장후에 나오니까 그거 기다렸는데 또 시간에 그 영향 미치니까 혹시나 올라갈까봐 또 어닝콜 다 듣고 있고 맞죠? 지금도 같이 켜놓으신 분 많을 거예요. CEO 지금 중요한 말 하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HBM 연관되어 있으니까 지금 HBM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준비해 놓은 거 다 팔았답니다. 지금 어쨌든 신규 주택 판매 먼저 볼게요. 신규 주택 판매 지금 예상치 하회 나왔습니다. 이건 계속 지표는 뭐 예상치 하회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 상회, 실업자가 예상보다 많고 근데 신규 주택, 새롭게 주택이 판매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뭐가 낮게 나왔죠? 하여튼 지표가 너무 많죠. CPI 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상회, 부합? 하여튼 지금 애매모호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예상치 하회가 2번 연속 나왔네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예상치 상회가 한번 나왔었네요. 그러니까 여기 한 대여섯 번 보면은 예상치 상회가 2번이고 예상치 하회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주택이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돈을 잘 벌어가지고 신규 주택을 많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신규 주택 판매가 좀 부진해야 너네 힘드니까 금리 인하 좀 해줄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63만 6천 건인 게 61만 9천 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힘들어요, 파월 의장님. 지금 신규 주택을 살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2021년도 여기 이제 유동성 풀리고 한참 떴다가 다시 제자리로. 그냥 그 코로나 이전으로 딱 돌아간 것 같은데요? 맞죠? 2020년 3월 달에 우한에서 시작됐으니까 2019년 수준인데요, 지금? 맞죠?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상시 수준으로. 자, 그래서 신규 주택 판매는 중요한 빨간색 지표인데 예상치 하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가, 진짜. 이거 지금 계속 변동하고 있는데, 네. 오락내리락 하고 있죠. 지금 끝났나요, 지금? 제가 이제 핸드폰을 꺼서 모르겠는데, Q&A 듣다 왔거든요. 지금 CEO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HBM 뭐 다 팔렸고, 그리고 뭐 AI 뭐 지금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기죠. 엔비디아, AMD에 줄을 서 있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HBM이 다른 게 아니고 D램이잖아요. D램,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삼국지하는 3자가 다 줄 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AMD 뒤에 줄 서 있는 거예요. 우리 HBM 써달라고.
삼성전자는 지금 SK하이닉스보다 HBM 못 만들어가지고 못 팔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을 많이 팔았다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한테도 당연히 좋은 거죠. HBM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니까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간에 빠지고 있다가 지금 CEO 그 어닝콜 시작하고 오르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오를지 지금 뭐 코멘트 뭐 다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일단은 꺾였습니다. 자, 뭐 저번 실적을 볼까요? 이게 회계연도가 얘네가 지금 2023년도 3분기거든요. 2023년도 2분기까지만 정리가 나왔죠. 오늘 거는 정리해서 나오려면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나왔는데 언제 인공지능이면 나중에 인공지능이 하면은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한 몇 초 만에 이게 딱 해가지고 딱 정리해서 이거 뽑아낼 것 같은데 사람으로는 안 되죠 지금.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일단 2023년도 2분기에 실적이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58%나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 0.42 조정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에는 순손실이었는데 순이익으로 전환됐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거의 뭐 저 유사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유사하기 때문에 결국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여기 D램에서 71% 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거잖아요. 오레오 예를 들어서 오레오 과자 같은 거 사면은 그 박스는 몇 개 들어있나? 한 12개 들어있다고 칩시다. 근데 12개 들어있는 거를 앞으로 뭐 예를 들어 14개, 16개, 18개 넣어야 돼요. 그 박스는 똑같은데 과자를 거의 더 많이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자를 더 많이 넣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오레오를 똑같은 곽에다가 더 많이 넣으려면 그 가운데 크림도 빼야 돼요. 더 많이 넣으려면. 맞죠? 오레오 가운데 하얀 크림도 빼야 되고요. 오레오 마크 있는 거 있죠? 그 윤곽. 그 인쇄 그 새겨져 있는 거. 새겨져 있는 것도 다 깎아야 돼요. 평평하게. 그래야 많이 넣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HBM은 D램을 위로 쌓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공간에다가 더 많이 쌓아야 되니까 계속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가운데. 뭐 그걸 뭐 옛날에 솔더볼을 녹여가지고 붙이고 그러니까 크림에 해당되는 거죠. 그거 다 없애고 평평하게 깎고 막 이렇게 얇게 된 웨이퍼가 정말 라이스 페이퍼처럼 월남 싸는 라이스 페이퍼처럼 얇아져야 되는 거예요. 라이스 페이퍼보다는 훨씬 얇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얇아져야 되는데 그게 결국 D램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했듯이 CEO가 HBM 다 팔렸다고 했거든요. 지금 Q&A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D램을 선도하는 게 PC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돌아서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필요한 HBM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왔던 거는 그때 보여드렸죠. 그때 본 거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엄청 크게 나왔죠. 지금 여기 이게 이제 여기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서프라이즈예요. 이거 지금. 이 3월 22일 1일 나왔던 게 5.35 빌리언 달러 매출 예상이었는데 5.82 빌리언 달러 나와서 8.92%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바로 전분기에 서프라이즈가 폭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주가가 화답을 했던 것이고 이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전분기에 너무 급등을 해서 기술적으로 조정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따가 기술적인 모습을 보죠. 기술적인 이격 조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익도 보면은 이익은 또 엄청나게 더 크게 나왔었죠. 이익 서프라이즈 이거 뭐 아예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 이 구멍하고 완전 달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이건 지금 무려 266.21% 초과 급등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0.25를 예상했는데 0.42 플러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버렸고 그래서 이걸 높게 잡은 걸 수도 있어요. 어닝을 엄청 높게 잡았잖아요. 근데 이걸 뛰어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직전에 수익 나온 게 그 주당 조정 수익 예상치가 0.50달러였는데 0.50이죠. 여기 0.60이니까 이 수치가 정확히 이렇게 나눠져서 표시는 안 됐지만 0.50을 월가에서 예상했는데 지금 0.62가 나왔어요. 지금 2023년도 3분기 실적이. 지금 여기는 아직 표시가 안 됐죠. 이미 다 자료가 나왔죠. 0.62달러가 나서 이걸 또 뛰어넘었어요. 근데 여기 2024년도 2분기 때 뛰어넘은 것만큼 이렇게 266% 이렇게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냥 이것도 참 그렇죠. 똑같은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허들이 낮냐 높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허들이 낮으면 뛰어넘는 게 훨씬 더 높으니까 굉장히 높게 뛰어넘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이거 높이뛰기를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높이뛰기가 굉장히 허들이 낮은데 엄청나게 높이 뛰면은 확 넘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낮게 시작했을 때는. 근데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높게 시작해서 겨우 넘으면은 되게 어렵게 넘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죠. 허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저번 분기 대비해서 지금 시장의 반응이 없는 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주당 조정 순이익이 0.6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상회가 나왔으니까 여기 이제 초록색을 그린다면 여기 약간 겹치면서 여기 좀 위에 있겠죠.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매출은 넘어갔지만 매출도 그 조정 수익 예상 수익이 66억 7천만 달러였는데 68억 1천만 달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출이랑 순이익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인 거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142.04인데 지금 156.37이 컨센서스니까 여기서 10%만 더 오르면은 월가의 시장 컨센서스는 목표가로 달성이 되고요. 지금 여기서 225달러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거의 2배?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아요. 자, 목표 주가가 이렇게 높으면은 당연히 의견도 굉장히 강하겠죠. 자, 마이크론. 의견 봅시다. 엔비디아랑 똑같거든요. 지금 스트롱 바이 최고의 의견인데 19개 바이의 원 홀드거든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사실 삼성전자 분발해야 돼요, 지금. HBM 잘 팔아가지고 마이크론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자, 그 우리가 뭐 지금 1강 1중 1약이라고 지금 뭐 디램 비중 낸드 플래시에서 좀 점유율 떨어진다고 약간 뭐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도 했는데, 그쵸? 무섭습니다, 지금. 자, 뒤로 갑시다. 자, 아까 전에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덜 나온 경향이 있어서 좀 시장이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좀 미지근하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기술적인 이격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점 추세선이 맞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점 추세선도 그렇고 지금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큰 거는 맞는 대형주는 맞는데 정말 중소형주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이 세 개가 시총 1, 2, 3이 대결하고 있잖아요. 얘네가 전부 시총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천조거든요. 4천조면은 우리나라 주식 그냥 시가총액 웬만한 거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는 그 4천조짜리를 조작을 하려고 해도 이거를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이 한 수급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차트를 이거는. 근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코스닥 정말 소형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짜 뭐 몇십억이면은 여기 차트를 막 그려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그런 것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장난질 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은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저점 추세선과 고점 추세선을 정확히 맞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고점 추세선까지 이격을 많이 벌이자 또 조정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저점 추세선에 있으니까 또 안정적이죠. 일봉에서는 안정적인 부분으로 왔는데 주봉월봉에서 이제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점유율로 따지면 1강 1중 1약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씬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점령을 했어요. 점유율에서. 근데 HBM이 지금 D램의 모든 분야를 대변하진 않는데 워낙 하드캐리하다 보니까 거의 D램의 어떤 성장성이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HBM의 변화가 전체 D램의 점유율이랑은 상관없이 주가를 더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도 코로나 때 고점 구조대에 도착을 못했잖아요. 현대자동차는 드디어 어제 도착을 했더라고요. 삼성전자보다 먼저.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미 고점 벗겨서 날아가서 한참 가 있거든요. 지금 주봉 월봉을 보시면 압니다. 자, 주봉 보겠습니다. 자, 주봉 이미 날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이미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는 어디 있냐면 여기 똑같은 이 고점 있잖아요. 이 고점에서 저기가 한 9만 얼마인가요? 삼성전자 따지면. 그럼 삼성전자 여기쯤 있는 거잖아요. 여기쯤. 그렇죠? 마이크론은 이만큼 갔어요. 점유율에서는 D램 낸드 플래시 점유율에서는 삼성전자가 월등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폭을 더한 거거든요. 여기서 한 번, 두 번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술적인 이격이 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에 불구하고 차익 실현 욕구가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가 매수세가 들어갔다가 실적 발표 당일 날은 그 선물이 개봉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이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대감이 컸다가 선물이 뭔지는 모를 때 리본을 풀기 전에는 사람들이 기대감이 큰데 리본을 풀어버리면 어떤 사람은 기대하고 어떤 사람은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당일 날은 그런 변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완전히 극심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면은 실망 매물도 출현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서 기술적 이격이 크다면은 그게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적인 이격에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을 움직여서 매매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죠.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이 정도면 월봉에도 반영이 되어 있겠죠. 예,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것도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여기서 시작될 때만 해도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여기 싼 고점이 있어서 여기를 못 넘는 거였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월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8달 동안 단 한 달 음봉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 것도 있거든요. 팔양도 팔음도라고 예를 들어 월봉, 일봉에서도 그런데 월봉이 더 장기적인 거니까 월봉에서 만약에 8달이 계속 양봉이 나온다면 정말 센 거죠, 이거는. 일봉에서 8일 연속 나오는 것도 진짜 센 건데 8거래일 연속. 이 지금 월봉에서 8개월이란 거는 정말 너무 8개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 중국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중국이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바오와 정책이라고 8% 경제성장률 정책도 했었는데 그런 뭐 저긴 아니고요. 미신 이런 건 아니고 8번이 되면 힘이 소진돼요. 지금 보면은 거의 한 번 빼고 8번 연속 파란색이 나왔잖아요. 이제 미국은 파란색 반대니까. 얘는 파란색이 올라가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이격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덜 나와서 실망한 거 그 부분보다는 제가 보기엔 기술적 이격이 컸다. 이 부분이 더 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기술적 이격이 조금 줄어들면은 지금 보면은 윗꼬리가 조금씩 나오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달에 그냥 소화를 하고 끝나버려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러니까 달 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달 중에 조정이 끝나버려요. 그냥 윗꼬리가 단 이 양봉으로 끝나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 6월 달이 거래일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6월 달 거래일 남은 동안 그냥 윗꼬리 달고 끝나버리면은 다음 달에 또 양봉이 나올 수 있어요. 이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 물론 쉬었다 가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지금 이 싼 고점을 뚫어내려고 힘을 소진했거든요. 여기 가장 길게 나온 양봉이 이거죠. 왜 이게 나왔겠어요? 여기 싼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강한 힘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음봉이 나온 것이 딱 보시면 꼬리가 여기 고점에 있거든요. 여기서 확인까지 했어요. 이게 뚫는 양봉이고 이게 눌림목이고 그다음에 완전히 확인 사살까지 2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쉬어도 사실은 별 말이 안 나오는 차트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모습까지 감안을 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왜 시장이 이렇게 실망을 하지? 의아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서학개미 분들도 있고 동학개미 분들도 있고 동학개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왜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는 뭐 이거 자료를 준비하려고 하지만 아니신 분도 같이 이렇게 밤새신 분 엄청 많을걸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엔비디아나 뭐 TSMC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할 때 특히 얘네들은 희한하게 대부분 장 전에 안 하고 장 후에 해요. 장 전에 해줬으면 좋겠는데. 장 후에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이어지는 어닝콜 1시간까지 해가지고 7시, 8시까지 잠을 잘 수가 없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잠을 안 자면서 이렇게 보느냐?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많고 우리나라 주식을 안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애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기 힘들 때는 다 국내 주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매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 마이크론 실적은 반도체 섹터의 나침반이다. 잘 봐라.
월요일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 화요일 장과 수요일 장 중에 주목받은 종목은 바로 리비안이 되겠습니다. 폭스바겐으로부터 정말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생명줄을 얻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 생명줄 확보, 그렇다면 폭스바겐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일단 리비안과 폭스바겐의 투자 내용부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총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4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서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요. 이 합작회사는 전기 아키텍처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기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전기차 안에서 모든 컨트롤러와 이런 것들을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설계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리비안이 얻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바로 50억 달러라는 이 큰 금액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폭스바겐은 무엇을 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폭스바겐은 리비안에 50억 달러를 주게 됩니다. 반면에 리비안은 이 전기차 관련된 기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폭스바겐에 내주게 되죠. 과연 이 교환이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을지는 지금 월가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폭스바겐이 지금 좀 딸리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조금은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폭스바겐의 올해 1분기 전기차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비안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에서의 강점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강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리비안은 전기차 시장 수요 자체가 둔화하면서 지금 좀 부진한 모습을 겪고 있었고요. 또한 지금 중국산 저가형 전기차가 많이 진입을 하면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의 50억 달러가 너무나도 귀한 투자금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명줄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고요. 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틀간 30%대, 20%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정말 주가가 이렇게 바로 튀어오르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지금 수요일장 종가 기준으로 14달러 선에서 멈춰서 있는데요. 월가의 생각은 어떤지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비안에 있어서는 윈 전략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리비안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긴 할 텐데 이번에 폭스바겐이 투자해준 만큼 추가 자금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있고요. 폭스바겐이 단순히 그냥 투자금을 대준 게 아니라 리비안 안에 또 무언가 알맹이가 있다고 봤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이들이 또 리비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투자자들이 모르는 리비안에 무언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운영과 생산 비용 절감이 기대가 된다라는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대면 운영과 생산 쪽에서 비용 절감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기존의 10달러에서 14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죠. 물론 이날 마감가 기준으로 이미 14달러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목표 주가 상향됐다라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다소 조금 부정적이거나 조금 한 발 후퇴하는 그런 코멘트들도 있었는데요. 이미 리비안의 적자 너무 크고 또한 전기차 시장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한 투자금을 받는다고 해서 리비안이 살아나기 좋아지는 환경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합작회사가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리비안 자체적으로 대규모로 생산하기 위한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폭스바겐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떻게 됐을까요? 폭스바겐의 주가를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폭스바겐은 지금 독일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5거래일 동안 0.47%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를 발표했던 지난 25일에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26일에 밤 사이에도 꽤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폭스바겐에 대한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은 건 일단 돈을 내줘야 한다라는 부담감에 있을 수 있겠죠. 그 대신 얻는 게 있긴 하겠지만 당장 나가는 지출로 인해서 투자자들 조금은 실망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리비안에 투자를 하면서 자동차 사업 부문 현금 흐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여파가 주가에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이던스를 갉아먹으면서까지 리비안에 내준 만큼 뭔가 제대로 확실하게 얻어오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갸우뚱하고 있는 듯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멘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의 50억 달러 투자는 일종의 추격 전략인데 빛을 발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기차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살짝 뒤처져 있는 폭스바겐이기 때문에 리비안을 통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추격해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 매출액까지 그 수익이 반영되기 아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다른 코멘트로는 리비안은 지금 프리미엄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산 저가형 전기차의 공세가 매우 공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의 전기차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기술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중국산 전기차로부터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조심해야 된다라는 코멘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 의견, 전반적인 투자 의견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비안의 투자 의견은 이렇습니다. 월가에서 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20명 중에서 단 10명만 매수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매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유가 8명이고요. 셀도 2명으로 나와 있는 만큼 리비안 추가적인 진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 목표 주가 최고치로는 21달러까지 나와 있지만 최저치가 8달러입니다. 이로써 평균 목표 주가 13달러 79센트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수요일장 종가 기준 하락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진입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폭스바겐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증시에 상장이 돼 있지만 월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단 12명의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중에 8명이 매수를 의견을 내놓고 있고 3명이 보유 그리고 셀도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49.3유로가 되겠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 리비안보다 꽤 큰 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약 42%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리비안에 대한 그런 훈풍이 불어지자 전기차 시장 전반에 좀 테슬라, 루시드 같은 전기차 시장 전반에도 훈풍이 부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업계에서는 지금 중국 전기차들이 워낙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스바겐, 기존의 전통적인 차와 전기차 업계 간의 이런 합침, 수직적인 통합은 중국과 경쟁할 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라는 업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 있었습니다. 이렇게 리비안과 폭스바겐의 협력에 대해서 저희가 사인 짚어봤습니다.
밤사이 엔비디아 연례 주주총회도 열렸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도 결국 공개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주에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될지 한번 같이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수급면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나쁘진 않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시그널 계속해서 포착해 보시죠. 저희는 7시에 돌아와서 국내 전략까지 함께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